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팩을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죠. 안에는 이런 작은 과자가 들어있어요. 으깨면 겉은 깨지기 쉬운 캐러멜이지만 속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네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보죠. 우선 설탕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버터 한 박스, 야채 코너로 가서 레몬을 꽤 많이 담아요. 가장 크고 잘 익은 수박을 골라 카트에 담아요. 총 7개의 수박이 필요해요. 카트 2대를 끌고 계산대로 고고, 그리고 장본 것들을 내려요. 영수증은 162달러가 나왔네요. 거기다 포도당 시럽 30kg을 더 샀어요. 작업하기 쉽도록 큰 냄비에 부어요. 이번 영상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게 있어요. 아크릴 방구예요. 우리가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 걸 도와줄 거예요. 틀에 기름을 붓고 펴발라주세요. 양피지를 풀어서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잘라주세요. 틀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어 붙여요. 기름 덕분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이런 식으로 방구의 모든 안쪽을 붙여주세요.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냄비를 저울 위에 놓아요. 거기에 포도당 시럽 150g을 넣어주세요. 설탕 350g을 넣고요. 물 100ml를 부어요. 스토브 위에 놓고 시럽을 끓여주세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7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요. 됐네요. 이제 작은 보라색 식용색소를 티스푼에 짜 넣어요.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아크릴 틀에는 큰 온도 변화를 가하면 안 돼요. 따라서 가열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를 채워요. 틀을 물에 담고 이제 캐러멜을 부어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틀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2개의 냄비로 캐러멜을 만들어 보죠. 스토브 위에 올리고 147도까지 끓이고 색소도 섞어줘요. 두 번째 틀을 욕조로 보내고 캐러멜을 틀 벽에 부어요. 우린 7시간 동안 작업하며 캐러멜을 부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틀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차 주걱으로 골고루 덮어야 했죠. 틀을 스튜디오로 가져와요. 이미 사탕의 표면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부를 만들어야 돼요. 스키틀즈는 다양한 맛으로 나와요. 우리가 직접 수박 맛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튼실한 기계식 프레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수박을 수도꼭지로 가져가서 흙을 깨끗이 씻어내요. 깨끗한 수박을 큰 그릇에 담아요. 프레스 아래에 여물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와 같은 금속통을 놔요. 수박을 가져다가 꼬리를 자르고 반대쪽도 자르세요.
똑바로 세워놓고 녹색 껍질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수박 펄프만 남았네요. 통에 넣어요. 금색 원판으로 상단을 덮어요. 수박을 하나 더 가져다가 같은 방법으로 껍질을 벗겨요. 통에 넣고 원판을 깔아주세요. 미리 바닥에 20리터의 빈 물통을 놓고 입구에 깔때기를 꽂아요. 나사를 돌려주세요. 금속 원판의 홈에 맞는지 확인해요. 주스를 짜내기가 매우 쉽죠. 트레이에 떨어지고 깔때기로 흘러들어가요. 온 힘을 다해 돌려줘요. 수박 2개에서 나온 즙이 부족하네요. 수박 3개를 동시에 껍질을 까서 각각을 조각으로 잘랐어요. 그것들을 통에 넣고 금속 원판을 올려요. 그대로 짜내주세요. 하나 더 껍질을 벗겨 즙을 짜요. 이제 물통이 거의 가득 찼네요. 하지만 저는 스키틀즈가 신맛이 나기를 바래요. 레몬에서 주스를 짤 거예요. 먼저 손으로 테이블 위에 굴려 안쪽을 터트린 다음 자르고 손으로 직접 주스를 짜내요. 짜낸 주스를 모두 채를 통해 통으로 부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과즙에 층이 생기고 밑에 빨간색이 가라앉았더라고요. 마셔보기로 했어요. 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즉 실제 수박 주스가 투명할 수도 있어요. 통을 잘 흔들면 색이 돌아와요. 안에 넣을 캐러멜을 만들려면 냄비 4개가 필요해요. 각각의 수박 주스 150ml를 부어요. 그런 다음 포도당 시럽 200g, 설탕 300g, 그리고 모두 렌지에 올려요. 냄비 중 하나에 온도계를 놓아요. 카라멜이 끓고 있어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123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버터를 까서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한 냄비에 한 조각씩 넣어요. 또한 흰색 식용색소 1티스푼 섞어요. 카라멜이 완성. 그냥 틀에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하루 반나절. 마지막으로 틀이 채워졌네요. 하루가 지나서야 캐러멜이 완전히 식어 원하는 부드러운 농도가 됐어요. 칼을 사용해서 캐러멜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잘라내요. 한쪽 방구를 양피지로 덮어요. 그 위에 도마를 놓고 뒤집어 주세요. 틀을 벗겨요. 양피지를 제거해서 다시 뒤집어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 한 방구를 다른 방구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구가 틀에서 튀어나왔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어요. 두 부분을 연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보니 겉면이 갈라진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화가 났어요. 글쎄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내용물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틀로 옮겨 담아요. 겉 카라멜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려고요. 다시 양피지로 틀을 덮어요. 중앙에 양피지로 감싼 고리를 놔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틀을 완전히 데워요. 보라색 캐러멜을 다시 만들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뜨거운 카라멜이 너무 세게 폭발해서 부엌 천장과 스튜디오 절반에 튀고 제 얼굴에도 튀겼어요.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설명에 있는 인스타그램 링크를 눌러보세요.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약한 분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회복하는 동안 아빠는 스키틀즈를 완성하실 거예요. 보라색 캐러멜을 틀 측면에 부어요.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정리해요. 빈 방구를 뒤집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가운데에 있는 고리를 꺼내요. 뜨거운 캐러멜로 하부 방구의 가장자리를 따라 묻혀요. 이제 두 방구를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연결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음새를 따라 캐러멜을 발라주세요. 우리가 살렸던 모든 충전물을 가져와요. 칼로 조각을 잘라요. 스키틀즈 구멍으로 채워 넣어요. 이제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캐러멜로 이음새를 발라줘요. 칼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요. 작은 알맹이와 카라멜 부스러기를 녹이기 위해 외부에서 버너로 스키틀즈를 가열해요. 양피지 위에 너도밤나무 S를 그려요. 화이트 초콜릿을 탕으로 녹여요. 일반 주사기에 채워요. 주사기의 도움으로 먼저 글자의 윤곽을 그린 다음 안을 채워요.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 붙여주세요. 끝! 드디어 거대한 스키틀즈가 완성! 우리는 이걸 만드는데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키틀즈의 무게는 78kg이에요. 부셔보죠. 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1분, 1시간, 1일간의 칩을 요리할 거예요. 기름을 예열해놔야 1분 안에 칩을 요리할 수 있어요. 자, 시작! 새우칩이라고 불리는 반제품을 요리할 거예요. 새우와 전분으로 만든 반제품이며 완성품보다 플라스틱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해야 할 일은 단지 뜨거운 기름에 넣고 마술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칩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자라나요. 칩들을 도마로 옮겨요. 완성! 이 칩은 1분 만에 완성됐어요. 매우 바삭바삭하고 질감이 옥수수 스틱과 비슷하네요. 먹어봐요. 그냥 바삭바삭한 새우맛 칩이군요. 다음은 1시간짜리 칩을 요리할 시간이네요.
1시간은 좋은 감자칩을 만들기에 충분해요. 감자 껍질을 벗겨요. 잘 씻어줘요. 이제 감자를 썰어요. 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동일한 두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슬라이서를 사용할 거예요. 홀더에 감자를 받고 썰어줘요. 이런 매끄러운 골판지 조각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같은 두께란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릇에 붓고 물을 채워요. 이제 감자에서 불필요한 전분이 나오도록 20분 정도 그대로 놔둬요. 그런 다음 종이 타월을 깔아요. 감자 조각들을 종이 타월 위에 옮겨서 물기를 제거해줘요. 그릇에 다시 옮겨요. 기름을 붓고 섞어줘요. 2개의 베이킹 시트에 감자를 깔아줘요. 향신료로 말린 들과 파를 사용할 거예요. 칩에 뿌려주세요. 소금도요. 그리고 오븐으로 200도를 설정하고 대류를 켜요. 20분 동안 칩을 구워줘요. 1시간짜리 칩이 완성되었어요. 이 칩은 오븐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일반 칩보다 건강에 좋아요. 먹어봐요. 이 칩은 이전 칩보다 더 친숙하고 훨씬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걸리는 마지막 칩을 요리할 거예요. 가재 맛을 낼 거예요. 가재는 살아있어야 해요. 제대로 가재를 삶기 위해 딜을 물에 넣어줘요. 마늘을 부수고 껍질을 벗겨줘요. 마늘도 물속으로. 또 양파를 까줘요. 양파도 냄비로. 많은 소금을 넣어주고 가스레인지로 옮겨요. 물이 잘 끓으면 가재를 투하해요. (15분) 동안 끓여준 다음 국물과 함께 완전히 식혀줘야 해요. 가재가 준비됐네요. 껍데기에서 살을 발라내줘요. 이렇게나 많은 살이 나왔네요. 이제 건조기가 필요해요. 그 안에 가재살을 넣고 뚜껑을 닫아요. 50도로 설정하고 전원을 켜요. 이제 살에서 모든 수분이 빠져요. 5시간 만에 고기의 부피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세요. 이 모든 살들을 커피 그라인더로 옮기고 가루로 갈아주세요. 천연 향신료 완성!
가재의 껍데기를 버리지 마요. 뼈에는 여전히 많은 맛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유리그릇에 옮기고 기름으로 채워요. 가재 껍데기의 나머지 맛이 모두 기름으로 전달되도록 100도의 오븐에 놔둬요. 감자로 넘어가죠. 껍질을 벗겨줘요. 삶기에 적합한 감자를 사용해주세요. 깨끗해진 감자를 조각으로 자르고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가스레인지로 옮겨요. 그런 다음 물을 버리고 감자를 으깨주세요. 소금과 가재살 향신료를 넣어요. 우리는 칩을 맵게 만들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매운 캐롤라이나 리퍼 페퍼를 사용했어요.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스코빌의 척도라는 매운 정도의 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할라피뇨 고추에는 2500개의 스코벨이 있어요. 하지만 캐롤라이나 리퍼 페퍼에는 230만 스코벨이 있어요. 즉 할라피뇨보다 920배 더 매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고추 하나를 커피 분쇄기에 넣고 가루로 만들어요. 으깬 감자에 넣어주고 섞어요. 밀가루를 넣고 감자 반죽을 반죽해줘요. 완성. 반죽을 소세지 모양으로 길쭉하게 반죽해준 다음 칼로 썰어줘요. 롤링핀으로 각 조각을 굴려줘요. 칩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머지도 다 똑같이 만들어줘요. 반죽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포크로 구멍을 뚫고 튀겨줘요. 칩이 황금색이 되면 건져내서 종이 타월로 옮겨요. 거의 하루 종일 준비한 칩이 완성되었네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가재 껍데기를 담가두었던 기름을 작은 그릇에 담궈요. 거기에 겨자를 짜고 후추, 소금, 레몬 소주를 넣고 계란 2개를 깨줘요. 침지 블렌더로 계란을 먼저 깨주고 섞어주면 모두 마요네즈로 바뀝니다. 그냥 마요네즈가 아니에요. 가재 맛이 아주 강한 마요네즈죠. 자, 먹어봅시다. 매우 바삭바삭한 가재칩, 매장에서 구입한 가재칩과 비슷하지만 더 자연스러운 맛이네요. 하지만 약 10초 후에는 매운맛이 느껴지게 되고 매 초마다 점점 더 매운맛이 강해지네요. 그냥 매운 게 아니라 바로 아플 정도로 맵네요. 아우, 이런 고추는 어디에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 재생 목록을 클릭해보시면 1분, 1시간 그리고 하루 만에 음식 만들기 영상이 더 많이 있어요. 모두 안녕.